안녕하세요.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정원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협상이 완료된 2025년도 컬렉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후에는 그 OED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이 나와 있으니까 그 기능에 대해서도 시간이 남으면 간략하게 데모와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 조건 발표 때는 워낙 이제 선생님들도 바쁘시고 그 급박하게 이제 빨리빨리 이제 리뉴얼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건 설명만 했으면 오늘은 전반적인 저희 컬렉션하고 저희 그 비즈니스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항상 그렇지만 저희 그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 소개부터 시작할 건데요. 그 전에 그 2025년도 컬렉션에 대한 잠깐 숫자를 말씀드리면 375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9개의 이제 새로운 저널들이 그 조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70개 이상의 국가에서 그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과히 그 글로벌 포럼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대학 소개입니다. 그 원래는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번역을 좀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본사에서 받은 파일 그대로 좀 공유할까 합니다. 이렇게 크게 어려운 영어도 아닌 뿐더러 이게 이제 진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회사 소개를 할 거고요. 이 회사 소개를 함과 동시에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가 이런 회사고 그런 회사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개를 좀 드릴 겁니다. 뭐 키포인트는 저기 보시는 노란색으로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는 비영리 기관이고요. 147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예전에 뭐 저희 조선조 성종 때라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뭐 조선 성종 때 약 500년, 600년 된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제 조사해 보니까 1398년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좀 빠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매년 그 6,000종의 그 학술서들을 출판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술서들은 저희 옥스퍼드 대학 내에 그 컬리지별로 그 델리게이트 그 대표 교수님들이 와서 그 검수를 합니다. 이 출판물이 누구를 타겟층으로 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나 기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퀄리티는 어떻게 되는가를 항상 이제 검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수돼서 출판된 이 6,000종의 타이틀들은 모두 70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이 되고 있고요. 뭐 유명한 도서로는 저희가 잘 아는 뭐 이기적인 유전자라든지 또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실 만한 그 마녀 위니 시리즈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 영어 교육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옥스퍼드 리딩 트리 해가지고 너는 ORT 몇 단계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다 저희 이 회사에서 나오는 출판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00명의 그 임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50개 국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규모가 큰 대학 출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한 연역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78년도에 저희가 설립됐고 쭉 연역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 저희가 이제 부서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소속돼 있는 거는 요 아카데믹 부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영어 교재 쪽은 ELT, 그 다음에 이제 K-12 이래가지고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이제 교재를 납품하는 에듀케이션 부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3개 부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지사에서는 당연히 뭐 아카데믹하고 ELT 부서는 들어와 있고요. 에듀케이션 부서는 아직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국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 미션인데요. 저희는 이렇게 3개의 사업부로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미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간략하게 내용을 보면 저희는 뭐 옥스퍼드 대학의 출판 부서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 그 다음에 학술, 교육의 최상을 추구하는 대학교의 그런 미션들을 그 퍼블리싱 사업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 미션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미션들이 저널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미션들이 이제 우리 저널 사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저희는 이제 그 기여를 한 출판 사업을 통해서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최상의 그 퀄리티의 저널, 최상의 양질의 저널들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전달을 하냐 그러면 the widest possible audience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설명드릴 거는 the widest possible audienc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요 부분이 제가 이제 캐리스하고 컨소시엄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고객 기관들께 이제 그 고객 기관들에게 맞는, 이제 한국 시장에 맞는 그런 가격 체계를 그 뜨거운 여름날 협상을 통해서 마련하게 된 이유입니다. 일부 제가 이제 고객 방문을 다니다 보면 일부 사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OUP 컨텐츠는 타 출판사에서는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서드 파티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보더라도 엠바고가 있으니 OUP 컨텐츠에 대해서는 OUP가 독점적이니 그냥 가격을 막 인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러다가 구독 취소가 생기더라도 막 이렇게 가격을 올리다 보면 그 취소분도 메꿀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또 다른 그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이 기회를 빌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희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지점 때문에. 왜냐하면 일단 저희가 그 협상을 통하지 않고 막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매출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그 가격 인상분을 따라오지는 고객분들은 구독 취소가 생길 것이고, 구독 취소가 생기면 구독 기간이 줄어들고, 구독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용자 수가 줄기 때문에 당연히 이용 통계가 줄어듭니다. 이용 통계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 인용 지수도 떨어지고, 인용 지수가 떨어지다 보면 이 저널에 대한 임팩트, 권위, 이런 게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학회가 출판하고 있는 이 저널에 대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누가 권위가 없는 학회와 파트너십을 갖고 연구 프로젝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항상 그 적절한 가격에 이제 가격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격 협상을 작년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매출 증대와 함께 그 고객 수를 봅니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협상이 잘 돼서 매출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다행히도 고객 수는 이 엄혹한 시기에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한국 시장이 물론 연구력에서 세계적인 순위가 높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논리에 좀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큰 댐도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한국 시장에 맞춰서 가격을 잘 책정하려고 굉장히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고객 방문을 가고 나중에 저를 보시더라도 응원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학회들입니다. 여기 보면 뭐 ESC에서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라는 학회도 있고요. 이 학회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뭐 아침에 커피 한 잔은 뭐 심장병을 뭐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문을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또 어떤 다른 데서는 커피를 마시면 수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뇌 건강에 좋지 않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하여튼 이 학회에서는 그런 류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다들 아시는 뭐 월드뱅크도 있고, 그 다음에 린닌 소사이티 오브 런던이라고 이거는 가장 오래된 자연사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뭐 일일이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학회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갖고 저널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저널 컬렉션 2025년도에 새로운 저널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느려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 저널 컬렉션 처음 이제 소개해드릴 저널은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인데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가지고도 여러 학문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다루는 학문들이 많은데 그 학문 분야의 그 문헌에 대한 리뷰하고 그 새로운 논문들을 이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전 출판사는 테일러 앤 프란시스에서 출판을 해오던 걸 2025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됐고요. 중요한 부분은 요게 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전 고객들, 그러니까 기존 컨텐츠에 대한 PA, Perpetual Access Rights 권한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전 출판사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저널들을 인수하거나 또 저널들이 인수돼서 다른 데로 갈 때에는 그 이제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하는데 중요한 게 이제 그 퍼페추얼 액세스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그 기존 컨텐츠에 대한 PA 권한은 이제 테일러 앤 프란시스로 하기로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저희 컬렉션 고객들이 구독을 중단하게 된다 2027년도에 그러면 저희는 2025, 2026, 2027 3년간의 컨텐츠를 PA 권한을 보장해 드리고요. 그 이전의 컨텐츠에 대해서는 TNF에서 보장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클레임들이 조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예를 들면 뭐 대학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지금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K 대학교에 저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출판사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저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 컨텐츠에 대해서 PA가 보장이 안 돼서 거기서 이제 클레임을 저한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는데. 제가 이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이전 출판사에서 그 PA 권한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이제 그럼 이전 출판사에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핑퐁 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희 에디터한테 그 이전 출판사 에디터에게 이거를 보내라. 우리가 같이 사인한 문서대로 처리를 하라고 요청을 좀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일인데 Y모 의대에서 뭐 S 출판사에서 넘어온 저널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또 우리가 그거를 관리하게끔 그 기존 컨텐츠에 대해서 PA 권한을 우리가 관리하게끔 또 이제 서로 약속이 된 그 어그리먼트에 사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또 그 다큐멘트를 확인한 다음에 이 다큐멘트대로 우리가 서로 서명한 대로 이 PA를 셋업해라라고 본사에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이쪽 저널이 출판사를 옮길 때는 각각의 저널마다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저희 독점 공급사인 앱스코어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 저널에 한해서는 제가 그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서 그 서로 서명한 대로 그 서류대로 처리를 깔끔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 저널마다의 스토리가 따로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 독점 공급사인 앱스코어에 문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많았는데 제가 좀 말이 느려서 계속 시간에 쫓깁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 Environmental Toxicology and Chemistry 저널인데요. 이거는 뭐 환경하고 이제 뭐 독성 물질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일리에서 이전에 출판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전 출판사에서 기존 Perpetual Access 권한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셔인데 이거는 미국 수산협회에서 발행하는 건데 이건 좀 특이합니다. 이제 월간 매거진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양한 이슈들 그 어족 자원에 대한 수산 자원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 경제, 정치, 외교 이런 자원들 모두 다 피어 리뷰를 거쳐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매거진으로 시작을 했다가 거의 전문성을 갖춘 학술지로 이제 전환된 케이스인데요. 이건 역시 기존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전 출판사에서 관리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학회에서 나온 건데요. Integrate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Management가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Journal of Aquatic Animal Health 이것도 그 미국 수산학회에서 나온 저널인데 이것도 관련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Journal of Immunology는 그 학회에서 자체 출판했던 건데 그 이전 출판물에 대한 PA 라이트에 해당되는 Perpetual Access Customer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저희 저널 컬렉션 구독을 계속 하시면 뭐 계속 1996년부터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PA 정책은 구독을 중단하시게 되면 그 구독하셨던 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 어세스 PA 권한을 보장해 드리니까요. 요거는 저희 그 PA 정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rth American Journal of Aquaculture에 대한 저널이고 이전 출판사는 와일리고 저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저널에 대한 소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North American Journal of Fishery Management 같은 학회에서 출판됐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Transactions of the American Fishery Society 마찬가지로 미국 수산학회에서 출판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미국 수산학회에서는 한 5종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환경 독성학회에서는 2종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저널 그 퀄리티하고 이 부분도 뭐 짧게 넘어가면 그 아까 좀 저희는 이제 CPA라고 그래서 저는 CPA라고 하는데 뭐 PPD라고도 하고 풀텍스트 다운로드 대비 이제 금액이 어떠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인용이 됐는가 그리고 인용된 저널에 대해서 가격은 어떤가를 조사한 게 있는데 소스는 여기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시장 조사보다는 약 60% 정도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널 퀀터티 양에 대해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이제 AI인데 저희가 그 플랫폼에 AI를 장착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널 플랫폼인데요. 그 저널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저널에 대한 전체적인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AI Discovery Assistant라고 해서 저희는 AI가 뭐 이렇게 서머리를 해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그 AI가 그 검색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도움을 많이 좀 편하게 드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초창기 모델이어서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AI가 계속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까 이전 발표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AI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계속 이제 학습을 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제가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사용하는 실예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키워드를 푸드 알러지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참고로 저는 알러지는 없습니다. 다 먹는데 일단 생각나는 단어가 푸드 알러지여서 어저께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이 푸드 알러지를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이제 여러 그 3,317종의 이제 저널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 검색 엔진을 그 검색 결과를 이렇게 narrow down 하는 그런 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패널들 조금 설명드리면 availability 해가지고 purchased 뭐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오픈 액세스 저널, 프리 저널, 뭐 프리 아티클, 오픈 액세스 아티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몰라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도대체 오픈 액세스는 뭐고 프리는 뭐냐? 프리 오픈 액세스도 우리말로 하면 이제 공짜로 보는 건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이 오픈 액세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저자가 이제 지불을 해서 아티클을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공개하는 그런 이제 아티클인데 이거는 무슨 이유인지 이제 무료로 이제 오픈을 하는 거고 언제든지 이거를 그 구독 아티클로 이제 전환할 수가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 홍보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이거를 이제 일시적으로 프리로 오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그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아티클로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다 컨텐츠를. 근데 오픈 액세스는 계속 오픈 액세스인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미지로도 볼 수가 있고 저널 아티클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붓 에디션은 어차피 저널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푸드 알러지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 푸드 알러지가 이제 여러 가지 주제 분야로도 이렇게 내로우 다운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메디컬 앤 헬스케어 관련된 법 규정으로 한번 내로우 다운 해보면 다시 4종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3종은 이제 리서치 아티클, 이제 연구 논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뷰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 논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논문을 하면 이렇게 이제 the critical examination of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 for nutrigenetics testing with recommendation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뭐 보면은 그 뭐 유전 영양 유전학 테스트를 하는데 뭐 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고려할 사항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번 아티클을 들어가 보면 오픈 액세스 저널이네요. 아티클을 보면 왼쪽 패널에는 컨텐츠를 쭉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오른쪽 패널에는 여기 이제 관련된 이 아티클하고 관련된 여러 이제 그 관련된 기사들, 관련 있는 기사들을 OUP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들의 아티클까지 다 포함해서 트렌드 MD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위로 가면 이메일 알라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 저널 이슈, 새로운 저널 이슈가 나올 때 알lat을 줄 수도 있고 새로운 아티클이 나왔을 때도 알lat을 줄 수 있지만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요게 이제 뭐 사이테이션 인용이 됐다든지 뭐 수정이 됐다든지 업데이트가 됐다든지 뭐 이럴 때 계속 알lat을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널에 대해서 얼마나 봤고 이 아티클에 대해서 얼마나 봤고 그다음 얼마나 인용을 했는지 이렇게 이제 또 아티클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전통적인 건데 이거를 이제 AI 서치로 어떻게 검색하면 꼭 챗 GPT 같습니다. 이거를 한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 영향학 검사에서 법적, 윤리적 고려 사항 에 대한 논문을 찾아주세요. 반말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일단 공식적인 자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아집니다. 아까 그 오픈 액세스 저널 아티클도 있고 그 이외에도 쭉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뭐 한글로도 되고 영어로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AI 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면 이게 지금 베타 버전인데 이렇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검색 결과가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검증을 하는 수고가 있지만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 진화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타 버전이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서 완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AI 서치 기능이 OED에도 마찬가지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로그인을 좀 해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어드밴스 서치 옆에 AI 서치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보면
하면 이렇게 그 OED 어드밴스 서치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면 시간이 걸리네요. 네, 나왔습니다. 쭉 보면은 이게 그 기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보면 쭉 보면은 프렌치에서 기원한 25,276개의 단어들의 설명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들 아는 시스템, people, very 이게 다 프랑스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클릭을 해봤습니다. 클릭을 해서 etymology 어원을 보니까 이 use란 단어가 multiple origin 기원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틀리하게 프렌치에서 왔고 파틀리하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에서도 왔고 부분적으로는 라틴어에서도 왔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잡히는 것 같은데 이 뜻을 보면은 뭐 지금 이제 OED 잠깐만 설명드리면 저도 이거를 어떻게 읽을지 모릅니다. 이게 알파벳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 use라는 단어가 좀 새롭더라고. 이게 보면은 뭐 관찰하다 뭐 이런 건데 또 보면은 이게 좀 종교적으로 이렇게 좀 그 이게 성찬이란 뜻이더라고요. 제가 종교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축하하고 축복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관찰하고 뭐 이런 종교적인 행사 그 뭐 1250년도니까 뭐 중세였겠죠. 뭐 그때 이제 했던 그런 단어의 뜻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하다라는 뜻도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쓰는 그다음에 우리가 좀 get used to it 하면은 뭐 익숙하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좀 좀 익숙해지다 뭐 이제 뭐 이거는 지금 말하다라는 뜻인데 뭐 익숙해지다 뭐 이런 여기 보면은 네 번째 뭐 익숙해지다 accustomed to something by habit 뭐 계속 하다 보면은 뭐 익숙해지는 뭐 이런 뜻도 있고 다양한 뜻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런 AI 툴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그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한번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치는 시간 딱 3분 남았네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말이 느리다 보니까 막 버벅댔습니다. 짧게나마 질문 있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 안 되면 제가 또 알아봐서 나중에 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도 괜찮습니다.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제가 갑자기 옥스포드 Very Short Introduction이라고 VSI 시리즈가 있습니다. 일부 번역이 된 것도 있고요.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그 많은 저자분들이 이제 교수님분들이 번역본을 신청하면 제가 카피라이트를 그 카피라이트 제가 비즈니스를 하니까요. 그것도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OED 이용 추이를 파악해 이용 촉진을 하고 싶은데 2024년 4월 이후 통계가 에이스 시스템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곧 올라갈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빨리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AI 검색 도구는 옥스포드 아카데믹 저널만 검색이 되나요? 다른 OA 저널도 표시되나요? 일단 옥스포드 아카데믹 플랫폼에서 있는 모든 컨텐츠는 다 검색이 됩니다. 그 옥스포드 아카데믹 그 플랫폼은 이제 그 학술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 같이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OA 저널들도 당연히 표시됩니다. 표시되는데 그 주황색 이 열쇠고리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질문으로 알고 1분 남았는데 또 없으시면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